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또 아기는 이틀 만에 숨졌다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청원 답변으로 진행된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만 도중에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산모의 남편이 직접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사고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의 아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답변을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예,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을 비롯해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 9월에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문제의 의료기관이 11월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만약 그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의료기관이 이제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배상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지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은 일단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드리고 추후에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나 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인에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료사고가 전문성과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의 몫이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의료 대불제도 외에도 분만 중 사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령 의료기관이 그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없이라도 출산 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그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환자안전법이 있지만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뭐 권장사항이랄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사항으로 좀 바꾸자는 것이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알고 있고요.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그런 환자안전법 개정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 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보다 중요한 어떤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 해서 안전을 좀 더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 내부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방안을 놓고 보고 의무의 대상 범위 및 판단 기준을 정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바 그 적신호 사건, 사망사고 중심으로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또 제재 방안 같은 규정을 법제화한다면은 더욱 체계적인 환자 안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